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송다함입니다. 그동안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치과 치료의 진실을 공개하는 시간, 바로 오늘입니다. 이분과 함께 할게요. 마음을 담는 의사 이상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치아 건강 굿라이프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주셨어요. 오늘 교정의 장치라든지 그리고 또 교정 과정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원장님 믿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치아 교정 장치의 진실. 원장님, 우리가 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었잖아요. 치아 교정을 할 때 다양한 장치들이 좀 사용이 되죠.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치아에 붙이는 네. 네모난 아이들을 저희가 브라켓이라고 부르고요.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해 줄 수 있는 철사가 있겠죠. 또 철사 브라켓을 연결해 주는 철사들이나 작은 고무링 같은 것들도 있고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뼈에다가 심어서 치아들을 끌고 당겨주는 미니스크류라는 장치도 있습니다. 브라켓이 붙어 있는 치아는 이 와이어를 따라서 치아가 배열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와이어가 철길이고 브라켓이 붙어 있는 치아가 기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양한 장치들에서 나온 기찻길을 비유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와이어부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치아 교정에서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미는 힘인 거죠. 치아를 밀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동시키는 거죠.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찻길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치아의 배열도 철사를 따라서 움직여야 제대로 된 교정인 거죠. 철사 길이 브라켓을 잡아주는 기찻길 혹은 낭떠러지에 있는 레일가드라고 하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치아는 항상 제멋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찻길이 이 브라켓이 붙어 있는 치아를 적당한 힘으로 잡아서 옆으로 원하는 대로 이동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너무 큰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면 치아가 안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마찰력이 있으면 치아가 철사가 가이드해 주는 대로가 아니라 제멋대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결국 미는 힘이 적당한 마찰력으로 철사의 모양에 맞게 이동되는 과정이 치아 교정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좀 와이어를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와이어의 종류나 모양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나요? 아닙니다. 와이어도 교정용 철사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실제로 치아를 밀어주는 힘은 이 철사가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큰 힘이 가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철사를 만드는 성분들이 스테인리스 스틸, 일명 스댕도 있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두께에 따라서 다양해요. 0.9mm, 1.2mm, 1.5mm짜리 두께의 다양한 스댕 철사들도 있고, 또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해서 이 모양을 잃지 않는 철사들도 최근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철사의 모양에 따라서 구부러지더라도 치아들이 원래 모양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또 철사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동그란 원형의 철사만 있는 게 아니라 네모난 철사들도 있어서 철사를 비틀고 구부림으로써 다양한 치아들의 세세적인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밖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했다가 환자 구강 내에 들어갔을 때 36조 정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는 베타 TMA 같은 다양한 철사들이 개발되면서 교정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냥 철사 하나일 뿐인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이 되면서 우리가 교정을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잘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어가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치아들이 이동하다 보면 철사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길어진 철사가 볼을 찌르거나 네. 혀를 찌르는 일들도 발생하죠. 특히 교정 초기에는 큰 힘이 가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얇은 철사들을 주로 사용하게 돼서 음식물을 먹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과정에서 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런 철사들이 빠지면 철길이 제멋대로 만들어진 거니까 치아 배열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브라켓이 떨어지거나 특히 철사가 빠지는 경우에는 빨리
치과에 가서 와이어를 재위치시키고 브라켓을 붙여주어야 제대로 된 치아 교정이 계속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이 와이어가 치아가 움직여야 되는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안쪽으로 치아를 좀 밀어주는 게 와이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치아를 미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치아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은데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네. 이렇게 가라고 얘기해 주는 게 철사, 와이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혹시 뭘 것 같으세요? 미는 힘 다음으로 중요한 것 잡아당기는 힘? 밀었는데 당기면 제자리죠. 네. 이거 어렵네요. 사실 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정답은 회전력 혹은 비트는 힘을 네.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안에서 비트는 힘이 필요한가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이 비틀림 힘이 사실은 치아 교정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전을 해서 미는 힘, 이 비틀림 힘은 치아를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 쪽으로 비트는 회전력이 있어야만 네. 뿌리 쪽이 이동하면서 치아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임플란트 이후로 웬만하면 도표와 그림을 안 가지고 오려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이 그림 하나만 좀 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볼게요. 치아 이동에 대한 그림을 세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위에서 그냥 미는 힘입니다. 치아 뼈는 없지만 치아 모양이 머리가 있죠. 아래에서 미니까 결국은 치아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치아 교정도 아니고 오히려 치아가 쓰러짐으로써 더 부정교합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비틀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머리보다 덜 이동한 상태입니다. 머리가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공간이 닫혔어, 치아가 이동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뿌리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쓰러지거나 다시 재발할 수 있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사진이 뿌리 쪽으로 비트는 회전력이 적당한 상태라서 뼈 안에 붙어 있는 치아가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가장 적절한 치아 교정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는 힘뿐만 아니라 비틀어서 회전하는 힘, 이 두 가지 힘이 사실 치아 교정에는 제일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회전력을 적용해서 역할을 하는 장치는 어떤 건가요? 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요. 네. 회전력, 비틀림 힘을 치아에 전달해 주는 것은 치아에 붙이는 브라켓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브라켓도 물론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다양한 컨셉의 브라켓들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치아 뿌리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뿌리 쪽까지 비틀림의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브라켓에 탑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다양한 교정 장치 중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그 장치들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이상민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 교정을 할 때 이제 와이어가 이 치아가 움직여야 하는 길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이 회전력을 적용시켜서 치아의 뿌리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브라켓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어떻게 치아의 뿌리까지 움직이게 도와주는 거죠? 철사가 브라켓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브라켓, 작은 1cm도 안 되는 작은 브라켓의 앞에와 뒤, 위와 아래에 두께가 달라요. 오, 네. 한쪽이 얇고 한쪽이 두꺼운데 철사가 들어가게 되면 두꺼운 쪽을 더 많이 밀겠죠. 위와 아래가 있을 때 아래가 더 두꺼우면 같은 철사가 들어갔을 때 아래쪽을 더 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치아에 회전력을 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철사가 아까 얘기했지만 동그란 철사도 있지만 네모난 철사들도 있거든요. 네모난 철사를 비틀어서 집어넣으면 그 회전력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사실 치아 교정을 생각해 보면 3차원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환자분들을 앞에서 봤을 때 앞쪽이나 뒤쪽으로 치아가 이동하는 방향이 하나 있을 거고요. 볼 쪽과 입천장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치아 자체가 앞쪽, 뒤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이 또 있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1도, 2도, 3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브라켓과 거기에 맞는 철사는 이 1도, 2도, 3도 회전력이 다
내장되어 있어서 치아들이 뿌리가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고 치아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 브라켓은 금속으로도 만들고 레진으로도 만들고 세라믹으로도 만들고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지는데 각 재료의 물성에 따라서 비틀림이나 두께들이 달라서 정확한 회전력량이 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와이어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했는데 이 브라켓도 종류가 다양한가 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교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흔히 생각하는 금속으로 만든 네. 메탈로 만든 브라켓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오래된 브라켓이 있고요. 또 치아 충치 치료할 때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레진으로 만든 브라켓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탈 브라켓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안 이뻐요. 네. 너무 누가 티가 봐도 나죠. 교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회전력, 토크라고 하는 회전력을 주기에는 사실 금속 브라켓이 가장 좋습니다. 치료 기간은 금속 브라켓이 사실 가장 뛰어나긴 합니다. 네. 하지만 너무 안 이쁘죠. 그래서 신미성을 위해서 개발된 아이들이 레진 브라켓이나 세라믹 브라켓입니다. 네. 하지만 레진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치아보다 약간 약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아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치아가 삐뚤삐뚤한 경우잖아요. 맞죠. 삐뚤삐뚤하면 위아래가 깊게 물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붙어놓은 브라켓이 마모되거나 깨지는 경우가 사실은 레진 브라켓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레진 브라켓의 최악의 단점은 카리를 먹으면 노래진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진 브라켓은 장점만큼이나 단점이 사실 많고요. 그런 변색의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게 세라믹 브라켓이고요. 세라믹 브라켓은 유리이기 때문에 변색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죠. 레진 브라켓과 달리. 하지만 세라믹 브라켓은 치아보다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 레진 브라켓이 망가지는 경우에는 세라믹 브라켓은 반대편 치아를 망가뜨립니다. 치아가 닳거나 깨지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레진 브라켓을 치아에 붙이는 거는 접착력이 적당해서 나중에 교정이 끝나고 브라켓을 뗄 때 치아 표면에 손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세라믹 브라켓은 고강도의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교정이 끝나고 세라믹 브라켓을 뗄 때 치아의 겉표면이 거의 100% 손상이 됩니다. 네. 그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세라믹 브라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금속 브라켓이나 레진 브라켓 그리고 세라믹 브라켓들은 다 철사와의 연결을 밖에서 우리가 작은 철사나 고무줄로 연결을 해야 됐지만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브라켓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브라켓 시스템들이 나와서 선택의 폭들이 훨씬 넓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다양한 재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환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설명을 들으면 네, 메탈을 해야겠습니다. 이러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브라켓과 와이어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나요? 철사는 기찻길이고 브라켓이 붙어있는 치아는 기차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메탈 브라켓이나 레진 브라켓이나 세라믹 브라켓 같은 경우는 작은 철사 아니면 혹은 오링이라고 부르는 작은 고무줄을 이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미국이나 특히 이제 동남아 쪽 환자분들은 색색깔의 형광색의 고무 링들을 해서 나 교정 중이야 라고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봤어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철사와 브라켓을 연결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연결 자체를 브라켓 안에 내장되어 있는 자가결찰 브라켓이라는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어서 철사를 브라켓 안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자연스럽게 묶여지는 브라켓 시스템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가결찰 브라켓 경우에는 오히려 뭐 고무줄을 꼈다 뺐다 하지도 않고 넣어서 닫으면 끝이기 때문에 편하면서도 좀 치아 교정 기간도 빠르겠다 싶어요. 어때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고요. 네, 사실 이렇게 놀라는 이유가 실제로 자가결찰 브라켓이 처음에 개발되었을 때 네. 미국이나 일본 쪽에 있는 제조사가 했던 이야기예요. 자가결찰 브라켓 시스템으로 마찰력이 굉장히 적어지게 돼서 기존 방법보다
교정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마찰력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나요? 네. 철길이 있고 레드 가일이 있고 철사가 레드 가일이고 낭떠러지에서 치아가 나가지 않도록 네. 해주는, 너무 강한 마찰력이면 치아가 움직이지 않고 네. 너무 약한 마찰력이면 치아가 제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 네. 자가결찰 브라켓 같은 경우는 약간 약한 마찰력에 들어가서 치아가 오히려 제멋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사실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철사가 오히려 더 강하게 들어가게 돼서 치료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교정을 해봤으니 아시겠지만 작은 철사나 브라켓들이 입술을 굉장히 많이 찌르잖아요. 많이 아프죠. 그런 부작용들은 사실 자가결찰 브라켓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적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가결찰 브라켓은 결국 와이어를 넣었다 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은 돼요. 그리고 말했듯이 찔림도 적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라켓 시스템만으로 치아 교정의 기간이 단축되지는 못합니다. 이게 좀 역시 치아 교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맞습니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치아 교정과 관련한 재료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앞서서 맨 처음에 미니스크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미니스크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미니스크류는 말 그대로 작은 스크류, 작은 나사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치아를 이동하는 방법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작용 반작용이었어요. 혹시 다음씨 작용 반작용 들어본 적 있나요? 알죠. 과학 시간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너무 간단한 원리죠. 내가 밀면 나도 밀린다. 그렇죠. 인 거죠. 앞에 치아들을 당기기 위해선 뒤에 어금니도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겨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발치 교정을 했을 때 그 발치 공간이 입술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넣기 위해서라면 대부분 앞니를 넣는데 쓰이면 참 좋겠는데 네. 실제로는 어금니도 절반 정도는 앞으로 오고 앞니가 절반 정도 앞으로 가서 앞니 입술을 넣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미니스크류라고 할 수 있고요. 자랑스러운 건 이 미니스크류는 사실 한국에서 개발이 된 교정 치료 방법으로 네. 미국에 있는 교정 교과서에 한국인 교수님들이 미니스크류 파트는 직접 서술하고 강의하고 있는 일종의 K교정 같은 항목입니다. 진짜 자랑스럽네요. 이야기만 들어도. 이 미니스크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렇게 교정을 할 때는 스크류를 박는다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크류를 잇몸에 넣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아픈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섭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게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교정 미니스크류 환자 진행 중인 환자분의 사진을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그 위쪽 턱 위에 작은 어금니 위쪽에 잇몸 쪽에 박혀 있는 게 미니스크류입니다. 이거 미니스크류를 넣을 때는 당연히 마취를 하고요. 마취가 풀릴 때쯤이면 사실 미니스크류가 박혀 있는 상태의 통증을 느끼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조금 무서워 보일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통증을 유발한다 아니면 이게 무섭다라고 생각할 이유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미니스크류를 통해서 작용 반작용의 힘, 앞니를 당기기 위해서 과거에는 어금니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미니스크류를 이용함으로써 미니스크류는 뼈에 고정되어 있고 앞니를 최대한 뒤쪽으로 당길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개발된 게 더 좋은 일이죠. 미니스크류도 어떻게 보면 좀 진화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정 치료의 재료들에 대해서 쭉 짚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정 기간이 끝났다. 그리고 나는 이제 교정이 완전히 졸업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유지장치도 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치아 교정은 결국은 치아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네, 원래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반응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치아들도 항상 호시탐탐 돌아갈 일만 노리고 있습니다. 네. 바깥쪽에 브라켓이 또 붙대고 철사가 없어지면 치아가 돌아가려는 힘들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러한 힘들을 막아주는 게 유지장치입니다. 유지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위아래 앞니의 안쪽 부분에 철사를 덧댐으로써 앞니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유지장치가 첫 번째입니다. 제가 환자분 사진을 잠깐 준비했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치아 교정이 다 돼서 가지런하게
치아들이 배열되어 있고 이쁜 모습이지만 안쪽을 보면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철사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것이 바로 고정성 유지 장치, 소위 픽스드라고 부르는 철사 장치로서 앞니들의 움직임을 막아주는 유지 장치입니다. 물론 유지 장치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유지 장치 말고도 교정이 끝나고 나서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뺐다 꼈다 하는 유지 장치를 통해서 치아들이 변경되어 있는 위치들을 인지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유지 장치들도 필요하긴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유지 장치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료도 다양할 것 같아요. 좋은 재료라는 게 있을까요? 교정이 끝나고 나서 붙이는 유지 장치는 적당히 낭창낭창하면서도 치아들에게 잘 붙어 있고 그러면서도 떨어지지 않고 그런 철사를 이용합니다. 보통 가느다란 철사 3개를 꼬아서 만든 트위스트 와이어 같은 유지 장치를 쓰는데 치아의 움직임은 허용하면서 치아들이 반항하려는 힘만 막아주는 일종의 약간 자율방임적 학교 선생님 같은 그런 유지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가장 좋은 장치는 나에게 꼭 맞는 장치겠죠. 사람마다 좀 좋은 장치가 다르겠어요. 완벽한 치아 교정 디자인과 장치는 사실 없습니다. 결국은 환자들의 상태에 맞는 교정 장치 그리고 교정 철사 그리고 유지 장치들을 사용해야 하고 결국은 정해져 있는 치료 계획에 맞게 환자와 의사들 소통을 하면서 진료가 진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치아 교정과 관련해서는 꼭 신중하고 또 둘째로는 맞춤형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치료 효과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 시청자들을 이렇게 싹 끌어오실 건가요? 네, 우리가 치아 교정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바깥쪽에 붙이는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잖아요. 네. 다음번에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붙이는 장치와 투명 교정이라고 불리는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이는 장치를 했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이런 투명 교정, 설축 교정에 참 궁금했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비밀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요. 굿닥터 이상민 원장과 굿MC 저 승다음은 다음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